여러분 안녕하세요. 7-3 1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307쪽 쓰기 과정의 5가지의 단계에 대해 정리하고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고 끝났습니다. 오늘은 308쪽에 나와 있는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어떻게 글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원이가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여기 계획하기입니다. 계획하기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쓰기 과정의 첫 번째 단계였죠. 어떠한 쓰기 맥락의 요소를 고려하여 글의 내용과 글쓰기 방법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분 학습지 한번 보시면요. 여기 쓰기 과정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계획하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분 보시면 어떠한 쓰기 맥락의 요소를 고려하여서 글의 내용과 글쓰기의 방법을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 쓰기 맥락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다원이가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지에 나와 있는 이 쓰기 맥락의 요소를 먼저 살펴본 후에 다시 교과서로 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쓰기 맥락의 요소입니다. 글을 읽을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겠어요? 밑에 나와 있죠. 독자 넣어주시면 되겠죠. 독자. 두 번째로는 어떠한 글을 읽는 목적입니다. 여기 예상이라는 말을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두 번째, 글을 쓰는 이유. 정보 전달이 목적이라면 설명문, 설득이 목적이라면 논설문, 정서 표현이 목적이라면 문학 작품을 씁니다. 즉, 글의 목적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쓰기 맥락의 요소입니다. 정리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글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중심 생각, 뭐라고 부르나요? 바로 글의 주제라고 부르죠. 그 다음 글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수단, 신문 잡지와 같은 여러분 정답 나오네요. 인쇄 매체,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방송 매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글의 갈래를 가리키는 글의 종류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쓰기 맥락의 요소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쭉 정리하시고요. 여기 부분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복습하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계획하기 다음 여러분 뭐였습니까? 내용 생성하기였죠. 채워버릴게요. 그 다음 내용을 생성하고 나서는 내용을 뭐 해야 했어요? 조직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독자가 쉽게 이해하고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글로 표현하고요. 마지막 부분 초고를 다시 살펴보고 부적절한 부분을 고쳐 쓰고 점검하며 수정하는 뭐였습니까? 고쳐 쓰기 넣어주시면 되겠죠? 쓰기의 과정 5가지는 아주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여기 정리합니다. 다 하시고 여기 쓰기 맥락의 요소도 정리하셨으면 여기 부분 보시면은 제목과 소재 이런 것들도 쭉 나와 있네요. 한번 살펴보시고 쓰기 맥락의 요소가 잘 드러나 있는지 교과서로 가봅니다.
여기 부분 보시면 여러분 독자, 목적, 주제, 매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보셨듯이 이 아이들이 바로 뭐겠어요? 쓰기 맥락 요소겠죠? 쓰기 맥락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책을 읽고 공정여행을 더 깊이 이해해서 공정여행을 소재로 삼아 글을 써봐야겠대요.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다원이가 글을 쓰게 된 뭐겠어요? 기억, 계기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다원이가 이러한 공정여행이라는 책을 읽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서 글을 써보는 이러한 계기를 가지게 되었대요. 따라서 이런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러한 쓰기 맥락의 요소와 관련하여 더 생각해 봐야겠어 라고 쭉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부분 넘어갑니다. 제목, 공정여행이라고 했다가 너무 단순한 것 같아. 독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제목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여러분 누구예요? 독자를 고려하여서 제목을 뭐 하고 있습니까?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신문의 독자 투고란에 실린다면 더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겠지? 라고 이야기하며 뭡니까? 어떠한 인쇄 매체를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라고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의 제목을 지금 다원이는 먼저 설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먼저 제목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위가 넓은 제목을 먼저 결정하고 글을 써내려가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제목을 정할 수도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단계, 계획하기 단계에서 지금 다원이가 하고 있는 활동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분 함께 살펴봅니다. 309쪽 넘어가셔서요. 두 번째 단계, 내용 생성하기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러 매체에서 자료를 모아본대요. 여러분, 그렇죠? 자, 여러 매체라는 거, 여러분, 아까 뭐 있었어요? 우리가 봤던 인쇄 매체.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어떤 방송 매체. 그렇죠? 텔레비전, 라디오 같은 것들이 해당했죠. 그리고 인터넷 매체. 이런 여러 매체들에서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쓰기 맥락의 요소 중에 예상 독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예상 독자는 공정여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겠대요. 그럼 이거는 결국엔 뭡니까? 이 예상 독자의 특징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용 생성하기 부분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 우리 아까 학습지 부분에서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봐보시면 여기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모으고 그렇죠. 방금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터넷 같은 거 보여드렸죠. 글에 활용할 내용을 마련하기 부분 있었고요. 예상 독자가 공정여행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정여행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야겠어와 같은 이러한 내용을 마련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고요. 다시 교과서 넘어가시면 그래서 내용을 지금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공정여행이라는 이 큰 틀을 잡고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필요하지? 어떻게 실천하지? 등으로 본인이 이 중심 대상인 공정여행에 대해 관련되어 있는 생각을 다 범주화해서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내용을 어떻게 생성하고 조직하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또 살펴보고 넘어옵시다. 여기 내용 생성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활용해야 하느냐 부분인데요. 자, 아까 첫 번째 부분 했었죠. 여러분 뭐예요? 책, 신문, 잡지와 같은 이런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정보 매체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용 방법 뭐 들어가야 해요? 매체 활용하기 들어가면 되겠죠? 매체 활용하기. 그 다음 여러분 뭐 있습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것을 두서없이 마구 쏟아내는 이러한 방식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나요? 브레인 스토밍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하나의 중심 대상에 대해 관련된 생각을 범주하여 시각적으로 표시해 나가는 방법. 여러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생각 그물 만들기.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마인드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떠오르는 생각을 즉각 말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쉬워요. 뭐예요? 소리내어 생각 말하기.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토의한 후 의견을 바탕으로 내용을 마련하는 방법 토의하기입니다. 여기 쭉 정리하세요. 매체 활용하기,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소리나요 생각 말하기, 토의하기까지. 쭉 정리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지금 우리 다원이가 공정여행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쭉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내용 조직하기입니다.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하느냐? 자유롭게 이렇게 떠올렸던 생각들을 개요표를 활용하여서 개요 조직을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고 뭔가 개요를 작성해야 글을 두서 있게 논리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내용이 관련 있는 것들끼리 묶고 또 얼마나 생성됐고 수집되었는지를 알려면 이 내용 구조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조직 방법 중에 여기 개요표를 작성하여 개요를 조직하는 이 개요 조직하기의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중간, 끝에 이러한 내용을 넣는 것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학습지로 넘어가 보시면 여기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 두 가지, 정리한 생각을 도식화하고 한눈에 내용이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개요 조직하기, 이것과 생성한 내용을 관련 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제시하는 내용 구조도 만들기,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교과서에서는 개요 조직하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럼 단계별로 어떠한 내용을 전개하고 조직하느냐? 글의 도입부 여러분 화제나 이유, 목적 등을 밝히는 뭐겠어요? 처음 부분이겠죠? 그 다음 중심 내용과 뒷받침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중간, 그리고 내용을 요약하거나 부각하며 마무리하는 끝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내용을 전개하는데요. 여기 부분 보시면 처음 부분은 여러분 뭐였어요? 화제,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밝히기 때문에 글의 이름을 고려했을 때 이 배경을 앞에다 넣고 의 부분을 끝에 넣는 게 적절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공정여행의 실천 방법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 쾌적한 숙박시설, 오락시설 확충 이런 것들은 공정여행과 관련이 없으니 통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낫겠다.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어떠한 주제를 고려하여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을 뭐 하고 있어요? 삭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표현하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떠한 주제에 대해 글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양한 표현 기법들이 무엇인지 여기 부분 먼저 볼게요. 표현을 할 때, 글로 표현을 할 때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너무 어려운 글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어법에 맞는 표현, 쉽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야 합니다. 다양한 표현 방법, 개성적 문체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겠죠. 그 다음 내용을 효과적으로 뭐 해야겠어요? 당연히 전달해야겠죠. 그래서 적절한 이런 시각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알기 좋은 인상적인 표현 방법을 활용하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유, 강조, 변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를 살펴보시면 여기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하는 여행이라고 하면 여러분 여행은 생각만으로 우리를 설레게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뭐를 바꾸었어요? 순서를 바꾸었죠. 어순을 바꾸어서 뭡니까? 독자의 뭐를 유발합니까? 흥미를 유발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껏 해오고 이런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의 문제는 없을까라고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여기.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의문문으로 둘째 문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흥미를 끌고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표현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그쵸? 첫 번째 명사구 사용 아까 여기요 그쵸 여행 그 다음 없을까 2번 의문문 이렇게 두 가지를 교과서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을 쭉 쓰고 나서 어떠한 여러 가지의 기준에 따라 고쳐 쓰기를 해야 하는데요. 학습지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 글의 목적과 예상 독자의 요구에 비추어 내용, 조직, 표현 이렇게 세 가지의 표현 측면에서 글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고쳐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어떠한 내용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는 그렇죠. 여기가 내용 그 다음 통일성, 응집성, 주제에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조직, 다른 말로 구성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뭡니까?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였는지를 보는 표현. 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글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고쳐 쓰는 건데요.
교과서를 살펴보시면 여기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하는 여행. 여러분 이모티콘 들어가는 거 어때요? 좀 표현적으로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뭐예요? 이런 이모티콘, 즉 그림말을 삭제하는 이런 고쳐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요, 유유, 미치지요 이런 것들 여러분 어때요? 문장을 끝맺는 표현, 종결 표현이라고 하죠. 이것을 좀 더 일관되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글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고쳐 쓰는데요. 다음 시간에 글 전체, 문단, 문장, 단어 수준에서 어떠한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지, 잘못되었는지 고쳐 쓰는 이러한 활동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